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3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유가 쇼크에 실물 타격, 고개드는 민생 에너지 추경론이다. 3월 초인데 벌써 추경론이 나오네요. 국제유가 120달러 막 지나갔죠. 또 폭락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 또 해가지고 요것도 1,460원까지 또 내려갔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직이지요. 스태그플레이션. 하여간 3월 초인데 벌써부터 추경론이 나오고 있다. 돈 미친 듯이 뿌리고 싶어한다. 예, 그래 되네요. 석유 비축유, 전략 비축유는 안 푸냐? 넘어가고요. 국힘 전륜 요구, 법문 속 난상 토론, 윤 어게인 반대로 매드. 어허, 이러면은 장동혁이가 빨리 퇴장한다는 소리야? 뭐야? 자, 진선 위기감 속에 후보 미동록. 아, 오세훈이 후보 미동력 했다고? 아이구야, 또 배팅하네. 관망 중진들도 변한 목소리. 송원석은 정치 공방 아닌 생존 문제.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전체 의원 명의로 결의문, 뭐 전륜 결의문을 냈다는 거야? 전륜과 개헌 반성이 필요하다. 참 빨리도 한다. 장동혁이. 딴 건 뭐 관심 없고요. 우짜겐 쪽으로 해가지고 한동훈이 쫓아낸 다음에 장동혁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장동혁이가 아웃되는 분인가? 예, 그러니까 재밌게 돌아가네요. 네, 넘어가고요. 네, 트럼프 이란 전쟁 꽤 빨리 끝날 것이다. 공세 완화 없다. 앞뒤가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빨리 끝날 것. 근데 공세 완화는 없다. 앞뒤가 안 맞는데. 예. 적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누구러뜨리지 않을 것. 오스타바 인정 않는 듯 이란 지도자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 아이고 참마 입만 열면 진짜 진짜 똥이 나온다. 똥이 나와 진짜. 에? 에이 똥이 나온다. 뭐 예?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80%씩 아닙니다. 예, 지금 발사가 미미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9일차부터 다시 해가지고 발사하는 거 양이 숫자가 많이 저 바닥 찍고 늘어났다고. 위산 전력은 확정은 아닙니다. 드론도 격추도 아닙니다. 아이 참나 미치겠다 진짜. 지 무슨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말만 이래가 때밤 끝나는 겁니까? 아 우리는 그대를 완전히 박살냈다? 아닙니다. 알지도 못한다. 당연히 알지도 못하지. 그거 가지고 온 거 나름 온건파라는 거 다 잡아 죽여버렸는데. 예? 인정하지 않는 발언했다. 아이 모르겠고 언제 항복 안 하고요. 아이 참나 미치겠다 진짜. 저기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공세를 계속 가면 됩니다. 계속 가면 됩니다. 지금 하는 짓은 근데 출구 전략이 지금 대충 눈에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타코짓입니다. 타코짓.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코 예상된다고 했는데 뭐 지금 한 돌아가는 꼬라지는 또 타코짓입니다. 요거 얘기해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뭐 대충 해가지고 뭐 끝나가는 분위기처럼 느껴지는데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해가지고 요격 미사일 남은 재고가 지난 주말까지면 앵꼬라고 우짜가 말씀드렸다니까.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요격 미사일 지금 이란이 쏘는 거 수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쏘면 요격 미사일 앵꼬 나는 건 뭐 4일이다 5일이다 뭐 우짜가 그때 화요일인가 그때 해가지고 카운팅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주말쯤이면은 거의 앵꼬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없어요 없어.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격 미사일 그게 바로 억지력으로 작동했던 건데 요격 미사일 앵꼬 나면요 그냥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없어요. 뭐 관련한 얘기를 어차피 또 뒤에서 할 거니까 넘어가고 일단은. 자,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용 오피스 도구에 소프트웨어 종말 우려 촉발한 트로픽 AI 도입이다. 예, 사스포칼립스. 참 이거 우짜가 이거 회원용으로 된 거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거 이란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순서가 다 엉망 막 뒤죽박죽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엉망이 돼가지고 이란 거부터 미리 또 해가지고 또 공개한다고 이거 지금 사상 최대 공매도 사태 이거 지금 영상도 까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뒤로 미뤄지네. 참 트럼프 때문에 진짜 뭐가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되는 꼬라지가 하나도 없다. 하여간에 이거 엔트로피 관련해 가지고요 이미 사상 최대 공매도 사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엔트로피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약간 좀 뭐 철학적이라 해야 되나? 예, 그래 가지고 또 영상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되는 대로 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거는 기억하세요. 사스포칼리스.
지금 현재 그 증시는요, 지금 뭐 반등하고 그랬죠. 지금 우짜가 2월 23일에 뉴스홈에서 차트 놀이를 하면서 S&P 500, 다우, 그리고 나스닥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때 말씀드렸고, 지금 차트 꼬라지가 심상치 않다. 와이코프 뭐 패턴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패턴이 완성되는 단계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요거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월 23일 뉴스 보면서 차트 놀이를 갖다가 해드린 바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오늘도 떠들어야 되니까. 빨리 끝나면 웃자는 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편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뭐 평균 40분에서 50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이고, 이건 뭐 유튜브 처음 할 때처럼 그것도 아닌데. 지금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제 40분, 50분 떠들어야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하여간에, 빨리 넘어가서. 자, 금덩이 보시죠. 마이너스 0.10% 살짝 내려가지고, 1온스에 5138.92달러가 됐습니다. 요 관련해서 우짜가 안 그래도 어제 CME, 시카고 거래소에서 마진 요건, 그러니까 증거금이죠. 증거금 요건을 갖다가 금덩이, 은덩이, 플래티넘, 팔라디움 해가지고 증거금 요건을 갖다가 완화했다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면 바로 우짜가 보기에는 바로 해가지고 다음 주간 사이클로 바로 들어갈 것 같다.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주간 사이클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금덩이 보시면, 예, 금덩이하고 달리 여기는 2.70% 상승해서 1온스에 86.61달러가 됐습니다. 하여튼 차트 꼬라지는 좀 그랬는데, 좀 잠겼다가 다시 52평선 위로 이제 올라갔다. 예, 살짝 해가지고 뭐 턱걸이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가지고.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끝내줬죠. 예, 쭉 떨어집니다. 이게 왜 이랬습니까? 트럼프가 떠들어가지고. 트럼프가 사실상 그 토끼겠다. 예? 토끼겠다 소리 하는 바람에 이래가지고 쭉 떨어진 겁니다. 예, 트렌드 라인은 아직 붕괴됐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네요. 붕괴됐다고 말하기엔 그렇고 하여간에 어제 가지고 0.13% 떨어져가지고 98.862가 됐습니다. 좀 묘하네. 예, 92, 99 이쪽 라인에서 90 라인에서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바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합니다. 끝내주죠. 24시간 동안 1.29%가 뭐 출렁합니다. 변동성 하나 진짜 끝내줍니다. 우리나라 원화. 보시면 해가지고, 아이고, 1492, 97.54. 이거 엄청나게 올라가죠. 1500원 바로 턱 밑에까지 갔다가. 예, 이거 트럼프 떠드는 바람에 가지고 쭉 떨어져가지고, 1462.12원. 이러면 뭐 얼마야? 뺄셈하면 한 대략 한 35원, 35원이나 무려 24시간 동안 무려 35원이나 출렁합니다. 정말 끝내주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변동성이 크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1달러 해가지고 1466.2원. 그래도 아직 1450원 위에 있네. 네, 하여간 그래 됩니다. 많이 내렸다. 근데 변동성은 정말 죽인다. 이거는 말씀드리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0.25% 해가지고 하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예, 좋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1달러에 157.697엔이 됩니다. 이쪽 동네도 어제 158.877 꽤 올라갔죠. 159엔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 잘 돌아간다 꼬라지가. 네, 요거는 중국 해가지고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하고요. 그 코어 근원 물가하고 그 PPI 생산자 물가지수 동시에 다 발표됐습니다. 말씀드려 봅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0.2%에서 2월에 1.3% 요거죠 오렌지 1.3%로 급등했습니다. 급등하면서 YOY 작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하면은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CPI의 MOM 전월 대비 데이터는 1월에 0.2%였는데 2월에 1% 이거도 급등하면서 MOM 기준으로는 2024년 2월 이후 월간으로는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급등 원인은 춘절 연휴,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설 연휴죠. 춘절 연휴 덕분이고요. 식품 가격이 1월에 마이너스 0.9%인데 2월에 1.7%로 급등하면서 이거 중국 인민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중국 인민들한테 식품 가격, 그 먹고 사는 점이 값이 많이 급등했다. 전혀 좋은 게 아니죠. 하여간에 식품 가격이 2월에 1.7%로 급등하면서 202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그죠? 그런 물가지수 뭐 이러는데 YOY 기준으로 해서 2월에 1.8% 이거 더 올라가 버렸죠? 허연 거 이겁니다. 1.8%로 나오면서 201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는요 1월 YOY 기준으로 1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마이너스 1.4%였는데 요거 좀 밑에 깔리는 거 마이너스 1.4%인데 2월에 마이너스 0.9%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상승했다 하기 그렇고 하여튼 하락폭을 갖다가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 YOY 기준으로 2024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하락률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국 생산자 물가지수 MOM 전월 대비로는 1월과 동일한 0.4%로 나왔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뭐 서부 텍사스유죠. 아이고 여기도 뭐 끝내줍니다. 자 24시간 동안 이 짓이 난 겁니다. 24시간 동안 끝내주죠. 지금 2026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우짜 포함해서 여러분은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유가가요 30% 가까이 폭등했다가 30% 이상 폭락한 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일단 뭐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4.11% 하락한 거로 돼가지고 1배럴에 87.16달러가 됐습니다. 근데 차트 꼬라지는 기똥차게 나오고요. 장중에 120달러 턱민 여기 있죠 119점 해가지고 48 120달러 1배럴에 120달러 턱밑까지 갔었던 서부 텍사스유가 마이너스 4.11%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제로는 뭐 장중으로 치면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지고요. 1배럴에 87.16달러가 된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동안 유가가 30% 가까이 폭등했다가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한 겁니다. 관련해서 뉴욕 타임즈와 다른 소식통에서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때문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웃기고 자빠진 거냐 승리를 선언하고 분쟁 종식 이것도 다른 사가 컴플리트 해가지고 분쟁이랍니다. 이쪽 동네는 그러니까 분쟁 종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고요. 뉴욕 타임즈 등에서 이어서 CBS가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했다면서 이 전문을 깠는데 거기에 뭐 골자를 말씀드려보면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란은 해군도 통신망도 공군도 없다. 좀 전에 연합진에서 나온 그겁니다. 이러면서 구라를 쳤고요. 이거 우짜가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란 해군의 이란의 주력 해군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한국 해군처럼 이런 정식 해군이 아니라 이란 해군의 핵심은 뭐냐면 이란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안에 있는 그 모스키토 플리트를 해가지고 이 고속정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그 핵심 주력입니다. 주력. 그리고 이란의 그 뭐 통신망 얘기하는 통신망은요 통신망 이런 이전에 얘기하는데 이란은 이미 통신망 다 끊었고 우짜가 그 개전하기 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베이더우 가지고 지금 위성 서비스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란은 공군도 없다. 자 공군도 없다 했는데 우짜가 어제 해가지고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주도 보여드렸던 그 미 국방부 발표 자료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보면 폭격 지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요. 이란의 동북부 쪽은요. 하나도 폭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꼴을 갖다가 이미 작년에 한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짜가 이란이라 치면 이란의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라 하면요. 이란에 쓸만한 전투기 이걸 갖다가 이란 북동부 쪽으로 이동시켰겠어요? 안 시켰겠어요? 당연히 이동시켰겠지요. 그러니까 공군도 없다. 이것도 그냥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여간 이거 구라친 거 다 설명해 하려니 참 깝깝하다. 하여간 트럼프가 CBS 그 유튜브에서 말한 걸 갖다가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4주에서 5주라는 시간표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요거 해가지고 헤그세스는 또 뭐라 했습니까? 8주까지 늘린다고 구라를 쳤지요. 자, 두 번째, 배들이, 그러니까 지금 배들 뭐 유조선 등등 이런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며 통과 안 하고 있는데 통과하고 있다고 지금 구라를 치고 있고요. 나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고려 중이다. 이것도 말이 틀린 얘기죠. 기존의 호르무즈는요, 미국의 그
중동 내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자유로운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장악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나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고려 중이다? 그러면 없던 걸 지금 새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세 번째. 나는 하메네이를 대체할 사람. 이게 누굽니까? 뭐, 까놓고 말해서 그 하메네이라니까 죽은 하메네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하메네이 아들인 모주타파 하메네이를 대체할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맞는 말이 없고요. 다 구라고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지금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것도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냥 무협지를 대놓고 쓰고 자빠진 겁니다. 하여간에 CBS 인터뷰 전문이 나오면서 유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30% 이상 급락, 폭락이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 넘어가지고 네, 요거는 뉴아랍이라는 어떤 뉴아랍이라는 뭐야 이슬람 쪽의 그 매체인데 매체해 가지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문이 그 고문이 그 시니어 고문이니까 뭐 고위 고문이라 하면 되겠죠. 이 고문이 이거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해 가지고 했는데 어디 유튜버 어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전쟁 계속 간다 이 소리 아닙니까? 전쟁 계속 간다. 그러니까 이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부 고위 고문이 더 뉴 아랍의 기고한 글에서 우자가 또 고개를 갖다가 골자를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시온주의자들이 강요한 전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완전히 동의는 안 합니다만 끝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동의는 안 합니다만 우짤은 한 50% 이상 동의합니다. 자, 두 번째, 모두가 새로운 지도부의 충성을 맹세. 여기서 새로운 지도부가 누굽니까? 모스타파 하메네이 거기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지도부의 충성을 맹세했는데 이는 미국의 또 다른 굴욕적인 패배를 의미한다. 세 번째, 인접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한 우리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예, 요게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는 이웃 국가들에게 우리와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건 간악한 적과 맞서 싸우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단어 쓰는 게 간악한이라니까 이제 북한하고 비슷하죠. 네, 다섯 번째, 우리는 6개월 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일시적인 휴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아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6개월 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일시적인 휴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관련해서 오자가 작년 12일 전제, 그러니까 12일 전제 끝나고 6개월 후쯤에 해가지고 전쟁 터질 거라고 오자가 2차전 예상했는데 한 두 달 정도 해가지고 딜레이가 됐는데요. 요번 말한 것도 뭡니까? 6개월 뒤에 지금 3월이니까 대략 한 9월, 10월 이때쯤 또 해가지고 한판 벌이는 거. 이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IRGC 그 고위 고문이 가지고 인터뷰 내에서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자, 우자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자는 뭐 미국이 잘 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분석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해야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란전은요 처음부터 어거지였고요. 우자가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란전은 처음부터 어거지였고요.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있다는 신호들이 뭐 다 안 좋은 얘기인데 그래 나옵니다. 지금 도대체 출구 전략이라고 내놓은 게 트럼프 혼자 정신승리하고 지금 나가는 거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자가 지금 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얘기해가지고 지금 벌써 10일차 얘기하고 있는데, 중동 내 이란이 난다. 중동 내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은요, 다 부사졌어요. 다 부사졌습니다. 레이더 작살났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레이더 등등이 하나에 얼마인지 알아요? 최소 1억 달러가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생산량으로 보면 생산력으로 보면 이거를 빨리 대체한다? 그 기대 난방입니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 짓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이 남은 건 이제 출구 전략밖에 없는데, 출구 전략도 이란 이거 혁명 수비대에서 말한 거세요. 6개월 후에 또 벌일 전쟁을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일시적인 휴전을, 그런 거는 더 이상 용납 안 한다. 핵심을 찔렀다고 봅니다. 아직도 더 문드러지는데. 해가지고 넘어가고요. 참나 미치겠다, 진짜. 이래가지고는 아니에요. 우짜는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깡패는, 예? 깡패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깡패가 멀리 가까이 있는 깡패는 누가 되겠습니까? 중국이겠지요. 러시아? 러시아는 아니에요.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유럽에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러시아 영토에서 저 끝에 있잖아요. 저 끝에 서쪽으로 저 끝에.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는요, 이 극동 지역에 대해서는요, 전략적인 이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는요, 그냥 뭐 적이 돼서, 물론 뭐 6.25 때 생각하면 뭐, 그거 옛날 거 생각까지 가면은, 그래 말을 못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상이 벌써 바뀌었잖아요. 지금 70년, 80년이 지나갔다니까, 한국전 터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도 정식적으로 외교 관계도 맺고 있고. 하여간에 지금 우리나라한테서 가까운 곳에 있는 깡패는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럼 우짜 기준에서 멀리 있는 깡패가 누굴 것 같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우짜는 깡패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 되는 거 좋아해요. 예? 중국이 잘 되는 것보다. 근데 이 꼬라지는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또 너무 느려지는데. 자, 이거는 이제 웃자가 해가지고, 슬슬 이제 끝날라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기 때문에 석유 파동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석유 파동 관련해서는요, 그 한국기록원에서 보면은, 1970년대 초반 해가지고 1차, 2차, 2차는 1970년대 후반인데, 1차, 2차 석유 파동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나름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웃자가 뭐 그걸까지 설명하기, 그거 해가지고 뭐 페이지 켜놓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그렇고 거기 우자가 읽어보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 쪽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이스라엘 얘기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자가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1973년과 1979년 석유파동 오일 크라이시스는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이 중동 정세 불안정과 해외 석유 의존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두 차례의 주요 추경 메이저 쇼크였는데요. 1차 석유 파동은 이거 뭐 다 해가지고 1차 석유 파동 때는 박통 있었잖아요. 박통. 1차 석유 파동은 1973년 10월 아랍 산유국들이 욤키프르 전쟁, 자, 우리나라에서 뭐라 부릅니까? 주로 4차 중동전이라고 부르죠. 4차 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서 1차 석유 파동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뭔 꼴이 났냐? 자, 이게 이제 반가운 닉슨 얼굴 나오고요. 자동차 속도계 해가지고 나오죠. 타코미터 나오고요. 그다음 속도가 갑자기 70에서 55로 판때기를 갈아 끼우는 모습이 나오죠. 자, 금수 조치 이후 유가는 1배럴에 약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폭등했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았고요. 미국도 어땠다? 주유소에 차량들이 줄을 서고 홀짝제 기름 배급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속도 제한이 55마일로 그러니까 한 대략 88km 시속 88km 이거로 속도 제한 조치가 행해졌습니다. 자, 2차 석유 파동은 뭡니까? 2차 석유 파동은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발생했습니다. 요거 국가기록원에 나와 있는 거 뭐 대략 잘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란 혁명입니다. 이란 혁명 이후 발생했는데 1차 석유 파동 때보다 유가가 더 많이 폭등하면서 똑같이 또 주유소에 줄을 서고 홀짝제 기름 배급 등이 또 부활했고요. 1980년대 초까지 경기 침체 속에서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한다 이러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1980년대 초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때 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난리가 났죠. 해가지고 박통 뭐 해가지고 암살당하고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하고 노태우가 나와서 군사 반란 일으키고 뭐 별쇼가 났죠. 네, 하여간 넘어가서 석유 파동 이후 미국과 전 세계는 에너지 정책을 뜯어 고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벌이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요즘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전략 비축유 이때 전략 비축유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제로 전략 비축유를 갖다가 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엄격한 연비 기준 그러니까 자동차 연비를 갖다가 제대로 체크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에너지 안보라는 게 등장해서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더 광범위한 목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뭐 뉴스 모임에서 소개하기 좀 그런데
웃자가 이거 그 유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파생돼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뭐 정제하는 과정에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온도 차에 따라서 이런 물건이 나온다. 원유를 갖다 끓여 가지고 이래 나온다. 이건데 뭐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거 핵심은 뭐냐면 연료유입니다. 연료유. 보면 요거 퓨얼 오일이라고 돼 있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말씀드립니다. 요 위에 보면 뭐 있습니까? 가스대인데 이 액화? 이거 우리 뭡니까? 이거 우리나라 우리 저 차에 따른 거. 가스차. LPG 아닙니까? LPG. LPG 차 거기 넣는 거 이래 됩니다. 쭉 나와 있죠? 자, 말씀드려 봅니다. 요 밑에 이거는 아스팔트고요. 완전 찌꺼기고. 자, 연료유 퓨얼 오일 요거는요. 정류소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것도 찌꺼기고. 아스팔트 이런 거 찌꺼기고. 이것도 찌꺼기입니다. 연료유는 정류소에서 정류 과정에서 나오는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인데 가장 무겁고 쓸모없는 부산물입니다. 이 자체가. 하지만 연료유의 대부분은 선박용 벙커유로 사용됩니다. 자, 우짜같이 어린 저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은요. 예전에 우리나라 목욕탕 등등에서 벙커 CU를 갖다가 보일러 기름으로 뗐다는 거는 다 기억합니다. 껌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벙커 CU로 그 기름을 따 그 보일러를 떼가지고 사람들 목욕하는 물 받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쓰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 선박용 벙커유가 연료유의 부분으로 현재는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선박입니까? 쫙 그냥 뭐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 크루즈선 등등 해가지고 다양하게 씁니다. 연료유는 정류소, 그러니까 정제하는 과정, 이 정류 공장이 위해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따라서 원유를 정제해야지만 연료유가 생산되는데, 뭐 비축된 게 없다. 그냥 비축된 게 앵꼬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원유가 정제되지 않는 이상 연료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 못 얻습니다. 자, 싱가포르 가지고 시장, 그 기름 시장에서는요, 180 CST, 이거 선박용 벙커 CU 점도를 갖다가 말하는 건데, 아이가 뭐 그냥 180 CST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점도입니다. 점도. 선박용 점도. 180 CST 그리고 380 CST 그리고 0.5%짜리 이거 우짜가 해가지고 어제 그 마진율 관련해서 우짜가 0.5%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180 CST와 380 CST를 갖다가 요즘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이 슬퍼 퓨얼 오일이라서 고유황 연료유 줄여서 HSFO라고 부릅니다. 이게 180짜리하고 480은 HSFO로 분류되고요. 이거 기후론자들 티 나와서 이거 뭐 유황 나오는 거 뽑고 하는 거 못한데 가지고 맞고 뭐 별쇼가 났습니다. 이거 하여튼에 자 넘어가고 자 0.5%는 저유황 연료유래서 LSFO로 분류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유황 연료유 가격은요 원료가 뭡니까? 원유 아닙니까? 원유 크루드오일. 원유 가격보다 높겠습니까? 낮습니까? 당연히 낮지요. 부산물로 그것도 잘 안 쓰는 거로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정상적인 시작이라면 이 고유황 연료유 가격은요. 원료인 원유 가격보다 쌉니다. 낮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마이너스 크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물 계약 요 3월 계약분에서 고유황 연료유 HSFO가 요거 뭐 등급으로 치면 180 CST인데 이거와 브렌트유 크랙 스프레드가 3월 6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럴당 20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싸졌다는 소리예요. 퓨얼 오일이 이게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게 더 비싸졌다고요. 이거는요 수요가 작은 HSFO 고유황 연료유가 원유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지금 물건이 없어서 이 선박용 그 기름이 지금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 소리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무 테크니컬한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시간도 너무 많이 가는데 정유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요 재고가 소진된 후에 선박들은 이 그 지금까지 떼고 다니는 기름 자체를 갖다가 없다 이게 됩니다. 그냥 올 스톱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억수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자 넘어가고. 왜 이리 시간이 갈 거지? 자, 이거는 다음 유가 하락은 수요 붕괴다. 좀 전에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30% 이상 폭락 나왔잖아요. 대폭락 나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란 전 이전까지 유가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은 시장처럼 움직이지 않았고요. 제가 요것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공급 광이라 떠드는데 아니다. 수요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신호는 그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경제 성장세는 이미 둔화되어 있었고 소비자들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글로벌 경제가 수요만으로 인한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고 새로운 경기 확장 국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다음 경기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현재는 경기 사이클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안 좋은 일만 다 터지는 후반부입니다. 따라서 이란전에서 목격된 유가 급등은 건전한 경제라는 증거보다는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란전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란전으로 인해 이미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던 경제에 갑작스러운 하락세 또는 급락, 급락? 유가 급락 가능성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덕분에 이란전이 어떤 식으로 종식 또는 땜빵 되든지 간에 유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난다 하면 유가는 급락하겠죠. 하지만 유가 급락이 좋은 소식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가 하락분의 일부는요, 전쟁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발생하겠지요. 당연히 그는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란전이 이어지는 동안 벌어진 높은 에너지 가격이 어떤 영향을 향후에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고요. 말씀드려보면 단기적으로는 높은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이미 취약해진 경제 시스템에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가게는 주유소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운송비는 상승하며 기업 마진은 줄어들고 여행은 위축되고 소비 지출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압력이 오래오래 지속될수록 수요 감소는 더 심화되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란전이 신속하게 해결된다면 전쟁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요. 이거 어제 가지고 30%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에는 유가 하락폭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더 커지지요. 지금 유가 이거 서부 텍사스 등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가 잘하면 폭락 나올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장기화로 인해 경제 기반이 훨씬 더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유가 하락 또는 급락은 경기 회복 신호가 아닙니다. 충격으로 인해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가격이 다시 하락했다는 신호가 될 것이고요. 이거 과거에 굳이 옛날 2000년대 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2008 금융위기 때 보세요. 쭉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지잖아요. 예? 이거 지금 2019년 가지고 레포 크라이시스 나오고 이럴 때 이때도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금융계에서 마탱이가 가고 있었잖아요. 이래 됩니다. 그 이후에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한 패렴이 터지고요. 희한하게도 우한 패렴이 해가지고 터졌다. 리세션 터지기 바로 한 6개월 전에 해가지고 6개월인가? 그 전에 해가지고 그 2019년 레포 크라이시스가 터지고 이랬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는 거고. 대표적으로 2008 금융위기 때 보세요.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WTI 서부 텍사스유. 이게 절단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가 절단 난다. 자, 넘어가고요. 너무 많이 떠드는데. 자, 이가지고 요거는 또 이라크 바스라 유전 생산량 감소 급감이다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이거 33부이네. 자, 오펙에서 2위 산유국이죠. 누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바스라 유전 유명하죠. 바스라 유전 생산량이 하루 평균 130만 배럴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카림 압둘 하산 바스라 오일 석유 회사 부사장이 인터뷰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하산 부사장은 바스라 생산량이 이라크 연방,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 석유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란전이 터지기 전에 이 바스라 유전 생산량이 33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330만 배럴이었다 합니다. 이 이미지에 나와 있다시피 200만 배럴이 이미 생산이 날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다. 감축이 되었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죠. 예, 좀 웃기게도 안정이라 떠들었는데 이게 안정이 아니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건 또 어딥니까? 이거는 또 바레인입니다. 자, 바레인 보시면 요 BAPCO 바프코 이래 하죠. 바프코 바프코 이러는데 어디냐면 바레인 국영석유회사입니다. 자, 바레인 바프코가
불가 항력을 또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바레인 알마마르, 아이고 또 발음하기 힘들어 이쪽에도, 알마마르 정유시설에 불이 나면서, 여기 정유시설에 불이 나면서 바프콜은 불가 항력을 선언했고요. 이로써 카타르, 쿠웨이트에 이어서 바레인마저 원유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이것도 웃자가 이가지고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패스합니다. 근데 이 바프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 다운스트림 쪽에 상당히 중요한 회사라는 거, 이거는 일단 웃자가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가지고 업스트림, 그리고 미들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저 바레인 뭐 이래 됐죠. 그 다음에 사우디도 현재 저장 탱크 포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해가지고 또 간만에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쿠웨이트에서 F-15 떨어진 거죠. 그거죠. 예, 이거 관해서 우자가 조금 더 얘기합니다. 뭐 거의 끝나가는 판때기인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트럼프가 어떻게 토끼를 하는지 그게 좀 의문인데, IRGC는 끝까지 간다 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해가지고 쿠웨이트에서 F-15 떨어진 거, 세대 떨어진 거에 관련해서 우자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른바 쿠웨이트의 유령, 그 얘기를 갖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F-15 세대 거의 동시 격추는 이제 이른바 고스트 오브 쿠웨이트, 그러니까 쿠웨이트의 유령이 됐다, 유령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쿠웨이트에서는요 F-18 한 대가 무모하게도 F-15 세대를 동시에 격추시켰다는 이런 미국의 그 중부 사령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 F-18 한 대가 미 공군 F-15 세대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떨궜다라고 미 중부 사령부에서 떠들었는데, 이거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참고로 사건 발생 당시 쿠웨이트는요 미 중부 사령부보다 먼저 앞서서 손실 규모를 발표했는데 F-15 두 대가 타이에 의해서 다른 놈에 의해서 격추되었고, 아군 오인 사격은 없었다고 이미 쿠웨이트가 미 중부 사령부 발표보다 앞서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떨궜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자, 하여간에 우짜는 이 관련해서 이란 전투기가 적외선 유도 방식의 사이드와인더 또는 러시아제 빈펠 R-73 공대공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짜가 이미 주장한 바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저 인간도 또 구라친다, 또는 아니지, 우짜는 뭐 구라를 잘 안 치니까 저 인간 또 무슨 음모론 쓰고 자빠졌다 이래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짜가 관련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1차 이라크전 때 관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좀 잘 모르시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예, 책 이름이 No One Left Behind 뭐 이래 되는데, 뭐 해가지고 뭐 이 친구가 지금 사라졌는데 그 뒤에 뭐 잡혀가지고 어떻게 된 것 같다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예, 책을 쓴 건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이라크전 뭡니까?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 이거 뭐 사막의 폭풍 작전이죠? 요겁니다. 1차 이라크전 당시인 1991년 1월 17일에 미 해군 소속 조종사 스콧 스페이치, 이 사람입니다. 스콧 스페이치. 이 사람이 조종하던 FA-18 호렛 전투기가 이라크 상공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미 해군에서 뭐라고 한다? 스페이치가 이라크 지대공 미사일을 맞았다고 미 해군에서는 주장했지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F-15 세대 떨어진 거하고. 하지만 스페이츠의 동료들은 당시에 이미 미국에 의해서 FA-18 호넷이 격추되었다는 거, 스페이츠가 타고 있던 호넷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략 한 4년 정도 지나가지고 1995년에 비행 기록 장치가 회수됐습니다. 어떤 거? 이 친구 스페이츠가 타고 다니던 호넷의 비행 기록 장치가 회수가 됐는데, 이때까지 이전까지 기록 장치가 회수되기 전까지 미 해군은요 스페이츠의 FA-18 호넷이 격추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 격추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 비행 기록 장치가 회수된 후에 미 해군은 스페이츠의 FA-18 호넷이 이라크 공군 소속 주하르 다우스 알 타미미 조종사가, 이라크 조종사가 몰던 미국이 아마도 미그 25로 해가지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격추되었다는 걸 갖다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그때 전까지만 해도 인정하지 않던 걸 갖다가 억지로 얘기를 갖다가 인정한 일이 있습니다.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쿠웨이트 유력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얘기는 나올 거다. 물론 언론에서 떠들지 않겠도. 즉 과거 사례를 통해서 미군은 F-15 격추 사실을 증거가 나올 때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아군 오인 사격으로 둘러댈 가능성이 100%이며 이란 전투기가 쿠웨이트 상공에 몰래 침입해 근거리에서 F-15 세대를 격추했다는 우짜의 주장을 구라 그리고 허위 정보라고 뺑기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오늘 다 시간 가겠는데. 자, 이건 해가지고 두바이 부동산 지수 해가지고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자, 개전 후에 5거래일 동안 해가지고요. 여기 DFM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두바이 부동산 지수입니다. 자, 두바이 부동산 지수가 지난 5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20% 대폭락했습니다. 전쟁 터지기 직전인 2월 27일에 이 지수가 얼마까지 갔다? 16,910.3. 요거 보면 지금 13,353 요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2월 27일에 16,910.3까지 해가지고 찍으면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전쟁 터지고 무려 20일 동안 20% 무려 20% 대폭락이 나왔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이스라엘 가지고 발전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중부 쪽에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전력을 갖다가 온전히 다 공급하는 게 뭐냐면 이 발전소입니다.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 하데라에 있는 이스라엘 최대 발전소인데 이름이 오롯 라빈입니다. 오롯 라빈 발전소인데요. 이게 이란이 또 어제 공격했습니다. 공격해가지고 텔아비브 전역에 전력이 공급이 중단됐다. 정전이 났다. 이게 됩니다. 오롯 라빈 발전소는 전력 생산량이 259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요. 이스라엘 전체 전력 생산 능력 중 약 19%를 담당합니다. 19%가 이란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전력 이 중에서 19%를 갖다가 여기서 생산하다. 근데 어제 이란이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미사일 쏘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정전이 나버렸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해가지고 소제목이 헤즈볼라 컴백이 됩니다. 헤즈볼라 컴백. 여기는 어디냐? 예, 요거는 내가지고 보면은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접시가 계속 있죠? 예, 이게 안테나입니다. 위성 안테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거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곳입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곳으로 얘기되는 게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입니다. 성경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이게 가지고 성경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쳤다 이러는데 그쪽 동네 이름으로 하면 또 와디 에스 순투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SES 옛날 그 가수 이름 SES하고 똑같은데 하여간에 이스라엘의 SES 하엘라 벨리 위성 기지가 있는데요. 이거 헤즈볼라가 미사일로 해가지고 살보로 한꺼번에 로켓을 쏴가지고 달철 절단을 내버렸다. 다 찢어졌죠. 엉망진창 돼버렸습니다.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 파괴가 돼버렸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지금 요래가지고 요렇게 절단났다. 요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술탄 프린세스 술탄 공군기지입니다. 자, 말씀드리면 이거는 상황 터지기 전에 비행기들 주차시켜 놓은 거고요. 10일차 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이 이란 시간으로는 하루가 지나가는 걸 했으니까 어제, 그러니까 10일차 밤에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또 탄도미사일 공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좀 애매한데 하여간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좀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의 공중 급유기들이 유럽으로 현재 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미 공군의 핵심인 공중 급유기가 유럽으로 나간다. 이 소리는 뭡니까?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의 방공망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되겠죠. 이거 보시면 2026년 3월 현재 우리는요 중동에서 미 군사력의 전면적인 후퇴를 현재 목격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또 생각보다 오늘 또 많이 느려지네. 야, 이거는 또 드론 복마전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짜가 드론 얘기는 정말 지겹게 하죠. 그런 건데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이거는 우크라이나 또 얘기입니다. 이란 얘기만 하면 질릴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4년을 넘긴 가운데 이란이 러시아에 사헤드 드론을 팔기 위해서
비축량을 억수로 줄였다는 무협지 구라가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러시아는 이미 이 사회들을 갖다가 저 설계 뭐 이런 거 기술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뺏긴 거지 뭐 거기도 뺏겨가지고 이미 계란 드론을 갖다가 자국 내에서 100%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협지 온 천지에 구라가 떠들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하여간에 러시아가 이미 계란 플랫폼을 100% 러시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 이런 가운데 서방 특히 어디입니까? 유럽 정부들이 우크라이나와 자국 내 드론 생산에 수백억 달러를 이미 쏟아 부었지만 거의 대부분 러시아나 이란 드론보다 훨씬 비싼데 모든 면에서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독일의 대표적인 드론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헬싱이 있습니다. 헬싱이라는 이 기업에서 만든 제품 요겁니다. HX2라는 이 물건인데 이 물건은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펼치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이 물건 안 받는다. 에? 공급 중단을 갖다 요청한 상태고요. 이 말고도 안두릴이라는 드론 생산이 있나 회사에서 만든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의 경우는 또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벌인 시험 비행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낭패를 봤습니다. 이거 우짜가 우크라이나전 관련해 가지고 라인메탈도 얘기하고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 가지고 돈 장사나 해먹고 안 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직도 이거 지금 고쳐지지 않고 똑같이 그 짓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공군 무인 시스템, 뭐 드론이죠, 드론 전문가인 올렉산드르 아르막은 우크라이나 기준에서 2,200달러짜리, 그러니까 2,200달러 유로만 있으면 이런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드론을 갖다가 유럽 친구들은 이런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얼마에 팔아먹는다? 1만 6,700유로에 팔아먹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에서 지적을 했다. 잘 돌아가고 있다. 저 완전 복마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오늘도 만들어질 필이네. 자, 이건 해가지고 쿠르디스탄, 이라크 쿠르드, 트럼프가 해가지고 써먹고 말로만 써먹고 갖다 버린 쿠르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50분 넘었는데, 뭐 이제 말씀드리죠. 지난 며칠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죠. 이라크 쿠르드족이 이란을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 우짜는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했죠. 공세 안 했다. 에?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대놓고 구라를 갖다가 받아가 썼는데 우짜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이미 침공했다. 이란 영토를 침공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우짜 이거 아니다. 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또 누가 또 그 숟가락 얹어가 떠들었습니까? 트럼프가 또 공개적으로 또 떠들었죠. 쿠르드가 떠들었죠. 하여간 이제는 완전히 이 쿠르드 관련 이 무협지는 완전히 막살나 버렸습니다. 물론 주말에 이거 우짜가 어머니 뵈러 가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텔레비 보니까 국산 찌라시에서는 아직도 이걸 떠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참 깝깝한데 하여튼 패스하자 이거는. 국산 K 전문가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넘어가서 이라크 쿠르드 동원 얘기, 그러니까 이라크 쿠르드를 갖다가 뭐 동원해 가지고 뭐 이란을 갖다가 뭐 침공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완전히 구라였을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우짜가 쿠르드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날 해가지고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미군 병력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안바르 등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라크는 아이시스로 때리고 이란은 쿠르드로 때리려고 하는 그런 통박이 보인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쿠르드 침공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이란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이라크 쿠르디스탄 내 군사시설 및 민병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걸 예방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방 성격의 그 공격이다. 대규모 공격을 가했고 덕분에 페슈메르가 여기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란 측의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쿠르드가 이란 영토에 들어간다는 게 이란 측의 아이디어 또는 이란의 프로파간다였으면 이란이 그런 예방 공격을 할 이유는 없겠죠. 왜? 한번 두들겨 맞고 그걸 핑계 삼아 명분 삼아 가지고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나왔다는 아이디어는 당연히 아니고 트럼프까지 떠들었으니까 이란 측 아이디어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어가지고 이거는 뭐 그쪽에 이거 보시면 에르빌리에 되죠. 이거 쿠르디스탄 쪽에 나오는 뉴스입니다. 보면 PAK 해가지고 이거는 쿠르디스탄 해가지고 저 정부 해가지고 뭐 정치 단체 이건데 여기서 해가지고 페슈메르가가
쿠르디스탄 이란 전선해 가지고 뭐 저 드간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한다 이 말입니다. 중립한다, 부정한다 이겁니다. 하여간에 이란의 빠른 공격으로 인해 급조된 냄새가 물씬 풍겼던 쿠르디스탄의 이란 공격 작전은 확실하게 끝났고요. 쿠르디스탄 지도부는 이란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트럼프도 뒤늦게 아니라고 엎었습니다.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쿠르디스탄 건에서 골 때리는 부분 우자가 얘기해보면, 쿠르디스탄 공세라는, 이란에 대한 쿠르디스탄 공세라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던진 후에 이란이 이거 신속하게 지금 해가지고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공격했잖아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프록시, 누굽니까? 쿠르디스탄, 쿠르드, 이라크 쿠르드,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갖다가 취했어야 했는데, 이 연합군은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반해서 이란은 신속하게 대응해서 수렛, 위협을 무력화시켰다는 게 우짜가 보기에는 정말 골 때리는 부분입니다. 쿠르드 건에서 분명한 점은 뭐가냐? 트럼프 행정부와 펜타곤 내 자칭 전문가들이 전쟁 계획 자체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기껏 생각한 것이라고 해봤자 4에서 5일 공습을 통해서 참수작전 성공하고 정권 교체하는 시나리오였다는 게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것인데, 헤그세스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내 관련자, 그리고 펜타곤, 그리고 미 중부 사령부 고위 관계자 등 이번 이란전에 앞서 만든 어리석은 계획을 지지한 자들은요, 책임지고 해임되어야 한다고 우짜가 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우짜 개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